네, 수지론기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게 제가 월요일 수업하고 수요일 수업하고 계속 스스로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수요일날 수리수문 수업을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러고 수업 다 했다고 봤더니 내일이 월요일날 수업이 수지론 개론인 거죠. 저번 주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은 시간인데 다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라 목이 조금 많이 잠겨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도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저영향 개발입니다.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 자, 핫 이슈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핫 이슈였던 부분이에요. 수자원을 보호하고 불투수 면적이 많아진 이 도시화 시스템에서 환경 내에서 토양 미생물을 증식시켜서 좀 더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내는 아주 큰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불투수 면적이 넓어졌다는 얘기 뭔가요, 여러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 수 없는 면적, 불투수 면적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도시화가 됐다는 거죠. 저 요즘에 길거리 걸어다 보면은 아스팔트랑 콘크리트가 안 돼 있는 곳이 진짜 드물잖아요. 그죠? 자, 지구의 생명의 근원은 토양입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의 근원이 토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 내에 물이 비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되고 그 수분으로 인해서 미생물들이 활성하게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수지론 개론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영향 개발,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 도시화로 인해 발생되는 불투수면의 증가로 인해 물순환 구조가 왜곡되어 집중호우 시 첨두 수량의 증가로 인해 도시 침수, 자연적 침투량 감소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하천 건초나 비점 오염 물질로 인한 하천 오염으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도시 열성 현상 등 다양한 물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게 한 문장이네요. 너무 말이 기네요. 어쨌든 다양한 물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왜? 도시화로 불투수면의 증가. 불투수면의 증가라는 얘기는 비가 오더라도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영향 개발이란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여서 개발하는 것이다. 주로 식생과 토양을 이용해 빗물의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을 촉진하는 기술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소규모 개별 빗물 관리 기법을 말한다. 이게 사실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약간 다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사용하는 산업 분야인 거죠. 건설, 토목, 환경 등등등 분야들이 있겠죠. 환경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자, 왜냐면은 여기 빗물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요. 빗물을 모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물 부족 국가에서 수자원을 확보하는 개념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개념이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 어떤 주에서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빗물은 토양으로 다 스며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구의 전체적인 물 사이클을 위해서는. 근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빗물을 받아서 써버리면은 그만큼 토양, 이 지구로 스며드는 물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합법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건설, 토목 이런 쪽은 지하수를 확보하는, 토목 쪽은 이제 지하수를 확보해가지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개념으로도 가고요. 건설에서는 빗물을 이용해서 이 건축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거나 또는 건축에서 재활용을 높임으로써 여러 가지 세제 효과, 세금의 혜택을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산업마다 목적하는 바가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영양 개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라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동영상을 좀 보면 편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는 미술관. 미술관 내부의 전시품이 아닌 그 주변의 거리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길에 물을 뿌리자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이내 사라진다. 그동안 비가 올 때 익히 봐왔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투수성 도로. 이 세석 같은 경우는 어떤 시멘트 몰탈이나 역청 소재를 쓰지 않고 자연 소재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이 세석과 세석 사이에 수많은 공국들이 있습니다. 이 공국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수위를 점점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이라는 저금통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자, 불투수 면적에서 물이 스며들게 하는 이런 기법들을 만드는 이제 블록 생산 업체에서 광고하는 그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동영상. 일본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오키나와현. 이곳에서 배로 30분가량 들어가면 만나는 작은 섬 이에지만은 물이 부족한 섬이다. 물이 없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동굴까지 찾아가 지하수를 얻어야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곳에 물이 풍부해졌다. 아이고, 이게 인터넷이 좀 끊기네요. 하천이 없는 섬에서 강수량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비밀이 생겼다. 施設の方がうまく水もできるようになったしね、なったもんですから、その分が大変助かっております。 바로 댐이다. 그런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댐이 아니라 지하의 댐이다. ここに地下ダムがあるんですか？はい、ギーナ地下ダムがありまして、この道路の真ん中ですねに、延長が970メーターの止水壁があります。で、ここの貯水量が21万トンの水が溜まっ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 땅속에 물막이 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모으는 원리다. 해안가의 지하댐은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바닷물이 지하수에 섞여 염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까지 얻는다. 예, 지하댐의 원리는 사실 뭐 지상댐과 똑같이 물을 가둬둔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둬두는 공간이 지표면 상부가 아니라 지하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지하에 물이 어떻게 저장이 되겠는가 하는 게 이제 일반인들의 상식이신데, 그 국내에 있는 충적층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하천 옆의 모래와 자갈층은 30% 이상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 공간을 활용해서 물을 저장하고 거기에 특수한 물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취수해서 공급하는 기법으로요. 현재 일본,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 지하댐은 현재 인도와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 유럽, 미국 남서부와 북부, 멕시코 건조 지역 등에 건설돼 유용 중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하댐을 연구 개발해 왔는데 현재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当然地下に水を、溜める耐水槽と呼ばれる層があることが必要ですし、さらにその下には水を通さない不透水槽というものがあることが必要な条件になっております。それはどういうあれなんですか？今こちらをご覧になっていただくと、ここの部分から下の部分、これが琉球石灰岩と呼ばれる、水を溜める耐水槽になりますが、こういうものがずっと地中に、存在していると、こういう条件が必要だと思います。 현재 오키나와의 또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지하댐 건설 공사. 물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차수력이 연속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으로 계측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 この工法は SMW 工法と申しまして、原位置攪拌工法でございます。要は地下に連続した壁を作るというような工法でございます。壁は直径が55センチでございます。深さは40メーターから60メーターとその地域の地形によって変化しております。 지하댐을 만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SMW는 안전한 연속벽을 구축하는 데 널리 이용되는 공법이다. SMW 공법은 주변 집안에 대한 영향이 아주 적고 연약 집안부터 안방까지 대부분의 집안에서 시공이 가능하며 좁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SMW 공법은 원위치 교반 공법이라 하는데 크레인으로 적당한 깊이까지 뚫은 다음 원래의 흙에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을 섞어 차수벽을 세우는 것이다. 차수 효과는 물론 경제성도 좋은 편이다. 자, 지하댐 만드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지하댐. 일본은 사면이 다 바다니까 물이 계속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또는 빗물이 왔을 때 물을 차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나가지 않게 그 섬 내에서 물을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도 6개의 지하댐이 있다. 대부분은 농업용수로 활용되는데 유일하게 생활용수로 쓰이고 있는 속초의 쌍천 지하댐은 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많은 부분을 책임진다. 속초시 같은 경우는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물이 하천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 그래서 해마다 갈수기가 되면 급순환을 겪어왔는데 지하댐이 설치되면서 이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용수에 바닷물이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속초의 지하댐. 수자원공사 연구팀은 최근 이 지하댐의 바깥쪽 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사정호 내에 고여있는 지하수의 수질을 다이버라는 장비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연구팀들. 이는 향후 해안가에서 바닷물을 취수해 정수 과정을 거쳐 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다. 바닷가 대수층을 통과되는 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염분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음용은 안 되지만 이런 염분기 있는 해수를 취수를 해서 정수장으로 가서 정수장에서 막려가라는 제철의 정수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정수 기법을 통해서 염수를 걸러내고 담수처럼 밀물로 환원을 시켜서 그걸 상수도로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지금 이런 지하댐이 건설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강원도, 전라도 지역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가끔씩 물이 끊기고 그러는 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 부족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뭔가요? 해수 담수하죠. 자, 독도에서 담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아름다운 섬. 전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국토인 독도는 물이 귀하다. 독도 경비대원과 주민들은
물이 없어 곤란을 겪어왔는데 지난해 이곳에 특별한 장치가 마련됐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주는 설비로 인해 물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이다. 이번 독도에 설치한 담수 설비는 하루 27톤의 생산량으로서 독도 경비대 요원 40명과 등대 3명이 충분히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난 이 꿈에도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진짜 그 같은 그 맹물로 다 덮으신 거지. 근데 그래 아이고 우리 재 봤는데 둘이서 사고를 하면서 재 봤는다. 이거 독도에서 맹물과 사고를 했지. 이건 대단하다. 독도의 물 사정을 바꿔놓은 것은 한 기업이 무상으로 설치한 RO 시스템, 역삼투 여가 설비다. 물 부족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러나 바닷물을 식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 각국의 산학연은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 중인데 지난 10월부터 가동 중인 창원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미래형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 소형 시설이다. 바닷물의 수질에 따른 맞춤형 전후 처리 시스템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인데 RO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RO, 역삼투 방식이란 최근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바닷물에 압력을 가해 반투막으로 물 분자만 빠져나가도록 유도하는 기술이다. 자, 독도에서 담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군인들이 여기 나왔는데 40명 정도 있다고 하죠, 경비대원들. 여러분 혹시 그 군대 독도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그분들 있으면은 좀 실제 상황을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RO 시스템의 핵심은 당연히 말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폴리아마이드 계통으로 물리화학적 성분이 좋은 편이지만 개선할 점이 많다. 최근에는 여기에 다른 물질을 코팅해 오염물질을 밀어내는 연구를 진행하는 팀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오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성분의 막을 개발하는 것이 숙제다. 막에는 이렇게 현면을 보다 보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큰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의 종류를 이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네 종류로 나눠요. 제일 큰 것을 저희들이 MF라고 해서 마이크로 필터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이고요. 두 번째가 울트라 필트레이션, 세 번째는 내노 필트레이션, 네 번째는 reverse osmosis membrane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위에 세 개의 종류의 막은 사이즈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구분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RO 막은 이 구멍의 사이즈에 의해서 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디퓨전 즉 확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삼투압 현상이다. 그보다 높은 압력을 반대로 가하면 용액으로부터 순수한 용매가 빠져나오는 역삼투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이 걸러진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